이번 사례는 며느님이 시어머님을 모시고 제주도에 다녀오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하고 의논하신 사례예요. 근데 이번 사례 제가 이렇게 상담해 드리면서 제주도라는 단어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요즘은 제주도가 그렇게 먼 곳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근데 예전에 어르신들이 결혼하셨을 때는 제가 그런 말씀 나눠봤어요. 언젠가 어르신들 모여 계시는 데에서 옛날의 혼례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연지곤지 찍고 결혼하시던 그 시대 때 얘기를 나누면서 어르신 그때는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아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우리 못 갔어.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어떤 어르신들은 나는 갔는데 온천 다녀왔어. 이렇게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어르신 세대에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제주도를 간다는 거는 참 신기하고도 설레고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이 효도 관광으로 제주도 모시고 간다고 하면 너무너무 설레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며느님이 어머님을, 시어머님을 모시고 제주도를 갈까 말까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하셨던 사례인데 제가 며느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며느님이 연세가 70세예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90세예요. 그러니까 며느님 할머님, 시어머님 할머님 제가 상담하면서 호칭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며느님 할머님은 이러이러하셨고 시어머님 할머님은 이러이러하셨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며느님하고 시어머님하고 두 분만 살고 계세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그 남편분하고 세 분이 같이 사셨는데 10년 전에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할머니 두 분만 살고 계시는데 며느님 할머님은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인 분이시고 시어머님 할머님은 반대로 성격이 외향적인 분이시고 굉장히 활동파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시도 집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연세가 이렇게 한 해, 두 해 연세 드시고 또 얼마 전에 작년쯤에 안 좋은 그 사고가 있어서 다리도 다치시고 근육도 빠져나가고 이렇게 해서 할머님이 지금은 걸음을 전혀 못 걸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만 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며느님하고 할머님하고 지금 두 분이 사시는데 며느님이 할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극진히 잘 돌봐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옛날부터 이렇게 사이가 좋으셨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에요. 사이가 옛날에 좋았던 게 아니라 옛날에는 제가 시집살이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이가 좋아 보이시는데 옛날에는 왜 시집살이를 그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딸만 낳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머님이 결혼을 하셔서 딸만 계속 낳으셨대요. 옛날에는 왜 대를 이어야 된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할머님이 딸만 낳으니까 시댁에서 시어머님이 많이 구박을 하셨던가 봐요. 그러다가 할머님이 이 며느리 할머님이 아들을 딱 낳으니까 그때부터 시집살이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내셨는데 결혼 후에도 이분들은 같이 계속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 할머니는 지금 시어머니에 대해서 옛날에 나를 시집살이를 시켰고 나를 구박을 했고 이런 거를 다 잊고 지내신대요. 그걸 내가 가슴에 담아두면 그냥 내가 화병만 생기지 그냥 있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에 벌써부터 잊었어요. 그래서 할머님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지금은 없다고 얘기하세요. 원래도 그렇게 지내셨는데 할머님이 얼마 전에 치매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매가 딱 걸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며느님 생각에는 내가 미워했던 어머님이 아니라 이제는 측은한 마음이 더 들더랍니다. 옛날에는 며느리에게 안 좋은 말씀도 하시고 구박도 하시고 조금 무시하는 말투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이제 치매가 걸리니까 그런 말씀도 못 하시고 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할머님이 시어머니 할머님을 극진히 모시고 있는데 그때 왜 딸만 계속 낳다가 마지막에 낳았던 막내 아들 있잖아요. 그 막내 아들이 지금 제주도에 가서 살고 있대요. 근데 그 막내 아들이 그러더래요. 어머님 이번에 7순이고 할머니 이번에 9순이시니까 할머니 모시고 제주도 한번 다녀가시라고. 여행 오시라고 제가 초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할머니의 고민이 시작됐어요.
가고 싶은데 어머님이 걷지를 못하시니까 어떻게 모시고 갈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할머님이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모시고 가지? 모시고 가는 게 일단 문제구나라는 생각에 방법을 생각하시다가 모시고 가는 건 어렵겠다 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냥 어머님을 여기에 안전하게 어느 아는 분들한테 맡겨놓고 나 혼자 그냥 갔다 오는 게 낫겠다. 괜히 어머님 걷지도 못하시는데 거기 모시고 갔다 와서 탈이라도 나시면 그 원망을 내가 다 받아야 되잖아. 이런 생각에 어머님을 두고 갈 생각으로 요양보호사한테도 부탁을 해봤고 했는데 요양보호사도 날짜가 겹쳐서 그렇게 며칠 동안 어머님을 못 봐준다고 얘기를 했고 또 동네에 친하게 지내는 이웃에게도 부탁을 해보니까 또 날짜도 안 맞고 그래서 이 며느리 할머님이 많이 고민을 하시다가 저희하고 이제 상담을 하신 거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 모시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안전하게 그냥 여기 계시게 하고 저만 다녀오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서 어머님이 지금 90이시라고 하면은요. 90 정도 되신 어르신들은요. 내가 제주도라는 데를 언제 또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장담이 안 서세요. 그래서 갈 수 있으면 가고 싶다는 의견을 많이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이 시어머님 할머님한테도 여쭤봤더니 할머님은 너무 좋아라 하시는 거예요. 손주가 제주도에 나를 초대했다는 사실에. 그래서 가고 싶으신 건데 문제는 공항까지 가시고 하는 게 이제 제일 걱정인 거죠. 그 아들 말에 의하면 제주도 비행기만 타시면 제주공항에는 우리가 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고민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방면으로 할머님하고 의논을 해봤고요. 왜 지금 이 아들 앞전에 딸들이 여럿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따님들이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어머님 할머님하고 며느님 할머님하고 제주도를 다녀오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두고두고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제주도를 우리가 함께 다녀왔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꼭 같이 다녀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방법으로서 첫 번째는 공항까지 가시는 거를 따님들이 조금 역할을 나눠서 같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따님들이 공항까지만 모시고 가는 거 도움 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따님들 중에 시간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제주도를 함께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따님들이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도 어렵다, 무슨 사정들이 있어서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을 연결해 드리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며느님이 시어머님을 모시고 제주도를 가실 수 있는 방법들을 쫙 안내를 해 드렸죠. 그렇게 해서 저희하고 1차 상담을 마치신 다음에 결국은 며느리 할머니랑 시어머니 할머니가 제주도에 가십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셨고 그때 아들 가족들이 나와서 제주도 여행을 잘 마치시고 돌아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 두고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인생에 최고 좋았던 여행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90세 되신 시어머니 할머니는 비행기를 타보신 게 생애 처음이셨대요. 그 전에 비행기 타보신 적 없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 한 번은 타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타보셨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니라고. 우리 어머님 비행기 탄 적 없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라고. 나 비행기 탄 적 있다고. 옛날에 창경원에 가서 한번 비행기 탔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창경원에 있는 모형 비행기 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비행기는 이번에 처음 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님 그 시어머님 할머님이 다녀오신 다음에 제주도를 내가 며느리랑 같이 갔다 왔다. 또 내가 몸이 불편한데도 며느리가 나를 데리고 갔다 와줬다라는 얘기를 두고두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잘 다녀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르신 두 분 다 사실 연세가 있으시거든요. 70 어르신은 그래도 좀 젊으셨지만 90 어르신은 연세가 많으신데 제주도를 성공적으로 무탈하게 잘 다녀오신 거에 대해서 참 기뻤고요. 가끔 저희하고 상담하실 때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거 요청하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여성 어르신들이 선생님, 우리 그 여성 노인들이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는 해외 여행 어떤 거 가면 좋아요? 라고 질문을 가끔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해외 여행이 뭐 특별히 좋은 건 아니고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좋은 여행은 일단 하루 일정이 너무 빡빡하거나 너무 힘든 일정으로 짜여져 있는 여행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르신 여행사를 만약에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조건이 들어가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어르신들은 해외여행이든 뭐 국내 여행이든 여행을 다녀오신 다음에 아우 여행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1번이 식사였더라고요. 그래서 식사가 훌륭한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다, 제공이 되었다 그러면 여행 참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 군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정을 빠듯하게 계획을 하시면 그건 어르신들이 힘들어서 그 다음 날은 일정을 소화 못 하세요. 그래서 어르신 대상으로 여행을 한다, 여행 상품을 만든다라고 하면 식사가 좋아야 되고 일정이 좀 여유로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그 며느리 할머니랑 시어머니 할머니랑 제주 잘 다녀오셨는데 며느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시어머님이 모진 말씀을 하셔도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반대되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도 생각도 바르고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아들, 자식 앞에서는 이성이 좀 흐려지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아들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제 편은 안 들어주시고 아들 편만 들어주시는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늘 서운해서 혼자 눈물도 지었고 언니들한테 하소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두 분이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시는 모습 보니까 좋아 보이셨습니다. 지금도 농촌이라든가 뭐 서울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어머님이랑 며느님이랑 두 분만 같이 사시는 집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서 젊으셨을 때부터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따뜻한 말들을 많이 나누시면서 생활하시면 노후가 조금 더 따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어르신들 여행 가시는 거와 관련해서 제가 제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꼭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아니어도요. 경주라든가, 옛날 생각하면서 수안보 온천 이런 데도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저희가 그 회상요법이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해요. 그 회상요법이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이거를 떠올려 보시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회상요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했을 때 어르신들의 대답하고 자녀분들의 대답하고 1위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1위로 제일 행복했습니다 라고 가장 많이 대답하는 답변은 첫째 자녀 출산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이 말씀을 참 많이 해주시고요. 자녀들 입장에서 1위로 꼽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은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시지 않지만 저희 어머님 계실 때 모시고 다 같이 가족여행 다녀왔던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라는 답변을 많이 하세요. 그걸로 봤을 때 그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은 지금 살아 계시는데 나는 부모님 모시고 외국이라든가 국내 여행을 한 번도 다녀오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도 늦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모님들 모시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 한번 다녀오시는 거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어르신이 90세이시고 70세이시지만 앞으로 한 10년쯤 후에 100세가 되시고 80세가 되셨을 때 다시 한번 또 제주도로 팔순 기념 또 100세 기념으로 여행 다녀오실 거를 계획해 보신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 힘겨운 상황일 텐데도 부모님들을 또 어머님과 할머니를 제주도로 초대해 주신 아들의 그런 노력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그때 제주도 공항에 나왔을 때 아들의 가족들이 마중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제주도 공항까지는 그렇게 가셨는데 공항에 도착하면요. 항공사에서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휠체어 서비스라든가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제공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르신이 그 시어머니 어르신 딱 도착하니까 휠체어로 그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고
비행기에 오르고 내리실 때에도 리프트 이용해서 안전하게 비행기 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여행하시는 동안에는 무탈하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은 설레이기는 했는데 뭐가 제일 좋으셨냐고 했더니 거기 돌고래 쇼 같은 거 이런 거 보셨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또 아들네 가족하고 해변가에서 고기 구워 드신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번에는 어머님이랑 할머님이, 이 며느님이랑 할머님이 제주도 가시는 것도 좋지만 다음번에는 제주도에서 만났던 가족들이 서울로 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시어머님, 할머님이 거동이 안 되셔서 근데 정신 기능은 좋으시대요. 정신 건강은 좋으신데 단지 이제 다리를 못 쓰시니까 거동이 안 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집 밖으로 아무 데도 못 나가고 집에만 계시는 거는 조금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요양보호사 말씀을 하셨는데 요양보호사 분이 오셔서 어르신 휠체어에 모시고 바깥 산책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요양보호사분 많이 활용하시고요. 아니면 걸음이 안 되셔도 휠체어를 타시고 또 차량을, 봉고 차량, 승합 차량 이용을 하셔서 주간보호센터도 충분히 다니실 수 있거든요. 며느님이 어머님이랑 시어머님이랑 하루 종일 같이 계시든가 아니면 볼일 보러 나가실 때는 어머님이 혼자 적적하게 집에 계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걸음이 불편하실 때에는 주간보호센터에 등록을 하셔서 낮 동안에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여러 프로그램들 이용하시고 오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 주간보호센터가요. 이름을 주야간보호센터,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만이 아니라 야간이라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야간보호센터라고 하면서 저녁 식사까지도 요즘은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주야간보호센터를 한 바퀴 이렇게 점검하느라고 다녀봤는데 어르신 여기에서 저녁까지 드시고 댁에 가세요? 그랬더니 그러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저녁에 도대체 몇 시에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녁을 여기서 5시에 주신답니다. 점심은요? 그랬더니 점심은 한 11시 반쯤 되면 줘요. 그러니까 참 규칙적인 것 같아요. 아침에 오셔서 11시 반쯤에 점심 드시고 오후에는 프로그램 즐기시다가 오후 5시 되면 저녁 식사하시고 집에 가시니까 지금 이 어르신은 며느님하고 같이 사시지만 혼자 사시는 어르신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센터가 참 좋은 게 저녁까지 드시고 집에 가시면은요 그냥 씻고 휴식하시고 주무시고 그 다음날 또 다시 주간보호센터, 주야간보호센터 오시면 되니까 집에 가셔서 뭐 식사를, 음식을, 요리를 하셔야 된다거나 이런 노고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집 가까이에 있고 멀리 내가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서 어떤 소외감을 느끼시지도 않게 주간보호센터 자주 이용하시면 훨씬 생활하시는데 편리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야간보호센터 이용하시는 거랑 요양보호사분 오셔서 가끔씩 산책해드리는 거 이런 거 하시면 며느리 할머니도 지금 70세니까 우리 앞서서 그 한글 배우시는 할머니 생각해 보시면 복지관 다니시면서 여러 활동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앞서서 첫 번째 사례에서 말씀드린 할머니는 72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댁의 며느리 할머니가 70세면 훨씬 젊으시니까 요양보호사 분이 할머니 산책을 시켜드린다든가 아니면 요일을 정해서 할머님이, 시어머님이 주야간보호센터 가 계시는 시간 동안에는 며느리 할머니도 복지관도 다니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운동도 하시고 본인 시간을 활용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사례 함께 상담해드리면서 조금 염려됐던 거는 시어머니 할머니는 걸음이 좀 불편하시기는 하지만 정신건강이라든가 이 심리 상태가 굉장히 건강한 상태였고요. 며느리 할머니는 뭐 거동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문제는 없었는데 암을 수술을 3번을 하셨던 터라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신다는 게 저는 참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체중이 어느 정도 나가시나 봤더니 40kg 초반대의 체중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르신에 대해서는 시어머님을 위해서 극진히 돌봐드리는 것도 좋지만 나를 위한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것도 필요하시지 않을까 해서 좀 체력을 보충하는 쪽으로 시간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요번에 여행을 계기로 해서 따님들이 한번 또 뭉치셨다고 하니까 따님들이 할머니를 위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 40kg밖에 안 나가는
어머님을 위한 도움도 따님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동안은 어머니는 할머니를 열심히 모시는 씩씩한 사람으로만 따님들이 생각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머님도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사랑이나 배려라든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사랑은 돌고 돈다는 생각에서 항상 베푸는 쪽으로 서로 나눔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늘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은 언젠가는 고갈되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당연시하고 받기보다는 우리도 얼마 만에 한 번쯤은 부모님께 사랑을 되돌려드리는, 표현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소소한 이야기인데 함께 들어주시고 많은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른 사례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